이 종목은 진짜다 싶어서 매수 버튼을 딱 눌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계좌. 더 미치는 건 마이너스를 도저히 못 견디고 손절하고 던지자마자 차트가 수직으로 치솟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세력이 내 계좌만 들여다보는 것 같고 CCTV가 나를 감시하나 생각조차 들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덜해서? 아니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금융 상식들이 사실은 우리의 투자가 실패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열심히 보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며 투자를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뉴스는 이미 누군가 돈을 다 벌고 나간 뒤에 나오는 잔치 끝난 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시장에서 뒤통수를 맞는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면 여러분은 예전에 그 매일을 불안해하는 개미 투자자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전문기관 달바에서 지난 30년간 투자자들의 성적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S&P 500 같은 시장 지수가 연평균 10% 정도 꾸준히 올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은 놀랍게도 연평균 5%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ETF만 꾸준히 사모아도 전 세계 상위 10% 안에는 드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개별 종목을 사고 팔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더 돈을 잃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5%면 사실상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떼고 세금 떼고 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왜 시장 지수와 개인 투자자들 간에 이런 격차가 벌어질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1순위는 종목 선택이 아니라 바로 잦은 매매입니다. 투자자 심리 전문가 UC 버클리의 테런스 오딘 교수가 수만 개의 투자 계절을 분석했더니 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상위 20% 그룹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고 가만히 둔 사람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지 하면서 앱을 켜고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사실은 내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할수록 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이 낮은 이유에는 주식을 사고 팔 때의 수수료도 크지만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1분봉, 5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바빠 보입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죠? 이걸 금융학에서는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 즉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매매를 자주 할수록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변덕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JP 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동안 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때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단 10일만 놓쳐도 전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납니다. 매매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팔고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사야지 하다가 진짜 급등하는 그 며칠을 놓치게 됩니다. 시장의 상승분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1년 내내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오르고 어느 날은 떨어지니까요. 우리는 오르는 날과 떨어지는 날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잦은 매매는 그 황금 같은 타이밍에 여러분이 시장 밖에 있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못하는 건 인류가 예전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생존 본능이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봤을 때의 고통을 2배, 많게는 2.5배 더 강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A 종목은 20% 수익 중이고 B 종목은 20% 손실 중입니다. 이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은 뭘 팔 것 같으신가요? 열의 9은 A를 팝니다. 왜? 수익을 확정지어서 기쁨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B를 파는 건 손실을 인정하는 거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는 중이니까요. 이걸 처분 효과라고 부르는데 투자의 대원칙인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를 정반대로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의 전망, 좋은 종목은 다 팔리고 물린 안 좋은 종목만 가득 남게 되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을 전쟁터라고 치면 우리는 이 전쟁터의 정체를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 반대편에서 그 주식을 파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거나 재빠르게 매매를 결정하는 슈퍼컴퓨터 알고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 자금, 심리적 통제력 모든 면에서 개인 투자자인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건 마치 상대방은 최신형 탱크와 드론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동네 뒷산 가는 복장으로 과도 하나 들고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단, 이렇게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구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죠.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성적표를 내야 하고 수익이 안 나면 고객들한테 욕먹고 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 보고 이번 달에 당장 수익 내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1년, 5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기관들이 짜놓은 단기 매매라는 판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무기로 싸우려고 하니까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대한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은 상위 5%가 공유하는 매뉴얼들을 종합하여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단계, 예측의 유혹을 뿌리치고 시스템에 자신을 가둬라. 솔직히 말해서 내일 삼성전자가 오를지 내릴지 고민하는 게 재밌긴 합니다. 근데 이건 워렌 버핏도 못하고 전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100% 못 맞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맞히려고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 맞았을 때의 그 짜릿한 속맛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맛이 여러분의 계좌를 녹이고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예측하지 말고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매달 월급날 아니면 하루를 정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시장지수 ETF를 일정한 금액을 삽니다. 이 규칙 하나만 세우고 실행해도 주가가 오르면 비싸서 조금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싸니까 많이 사게 되는 코스트 에버리징, 마법 같은 원리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매월 꾸준히 돈을 넣기보단 현금으로 모아뒀다가 하락장이 왔을 때 대량 구매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막상 폭락장이 오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시스템화시키고 시스템이 대신 사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만든 자동화된 시스템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단계, 자산 배분이라는 이름의 생명줄을 확보하라. 제가 주변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공격수다. 골을 넣으면 좋죠. 근데 축구를 공격수만 가지고 하나요? 수비수가 없으면 한 골 넣고 2골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무조건 섞어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보통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 달러, 채권 등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의 30%만 안전자산에 넣어놨다고 치면 시장이 박살나서 주식이 30% 하락할 때 달러는 15% 오르면서 내 계좌를 방어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좌가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우리가 패닉셀을 안 하게 되거든요. 정신을 붙들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 버티고 다시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은 단순히 전망이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게 지켜주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3단계, 차트보다 심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면 차트에 줄 긋고 보조지표 외우고 급등주를 찾는 법부터 배웁니다. 근데 사실 그건 공부가 아니라 도박 기술을 익히는 거에 가깝습니다. 진짜 공부해야 할 건 심리입니다. 내가 언제 조급해지는지,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에 왜 내 원칙이 흔들리는지, 왜 손실난 종목을 못 팔고 고집을 부리는지 등 이런 투자 심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나 하워드 막스 같은 거장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뇌를 공부하고 복사해 와야 합니다. 차트를 공부해서 수익의 확률은 높일 순 있어도 투자 심리를 공부해야 덜 불안하고 더 안정적인 투자를 평생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왜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돈을 잃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종목 추천이나 한 달 만에 10억 벌었다는 가짜 성공 신호에는 열광하면서도 이런 본질적이고 뼈아픈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봄으로써 실수를 마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상위 5%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지금 계좌가 좀 파랗게 멍들어 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주변에 자산을 수십억, 수백억 일군 사람들도 계좌가 파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돈은 급한 사람에게서 여유로운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의 중요성과 자산 배분, 그리고 심리 공부는 결국 여러분을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무기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속도대로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느리더라도 목적지는 결국 부의 정상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힘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